안녕하세요. 오케이닥터 내과 전문의 구대회입니다. 내과 전문의이자 삼성바른내과 원장 유수현입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 김태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내시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정말 좋은 검사죠? 대장 내시경은 검사와 동시에 예방이 가능한 아주 뛰어난 검사 방법입니다.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전암성 병변이 보인다, 용종이 보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를 합니다. 나중에 자라서 암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인분들이나 아는 분들께서 대장암에 걸린 경우에 인터뷰를 해보면 대장 내시경을 받은 지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7년, 8년. 그래서 의사가 권고드리는 검사 주기에 맞춰서 대장 내시경 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검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그냥 귀찮아서 안 받다가 만약에 대장 내시경상에서 용종 절제로 되지 않는 그런 크기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제 대장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요, 장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라도 장루를 뺐다가 그걸 다시 이어붙이는 수술도 해야 되지, 낭비되는 시간이 거의 3개월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장 내시경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시간 이내로 거의 모든 시술이 다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냥 바로 식사하고 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장 내시경에서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큰 용종이나 종양이 발견됐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제때제때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많은 의사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 되는 증상으로 복통이라든지 혈변 혹은 체중 감소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상이 생기면 늦다. 검진이라는 것은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것이고,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용종이 웬만큼 자라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분변 검사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꼭 받으셔라, 이런 첨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위암, 무증상이었던 환자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을 만큼 암은 아무 증상 없이도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주기나 위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주기 정해져 있나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30대, 40대 환자분들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나이에 있는데 내가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50세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셔라, 이렇게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하고 환자의 진단을 담당을 하다 보면 30대, 40대 환자들에서 은근히 용종이 많습니다. 전암성 병변이 많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에 웬만하면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뭐 가족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서 젊은 나이에 했는데 아무 증상 없었고 벌써 퇴명이나 전암성 병변, 정말 큰 병변이 발견돼서 제거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챙기시면 좋겠고, 정확한 주기로 따지자면 대장 내시경 얼마에 한 번씩 받으면 될까요? 저는 제가 하는 대장 내시경을 스스로 믿고 자신감 있게 권장을 드리는데요. 내시경을 한번 받아서 깨끗하다, 병변이 없다, 그러면 한 4년에서 5년 뒤에 받으셔라. 근데 만약에 용종이 발견이 되었고 전암성 병변 혹은 선종성 병변, 용종을 제거를 한 기왕력이 있다, 그럴 경우는 2년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이 2년마다 돌아갑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을 5년 뒤에 받으라고 하면 국가 건강검진을 2년씩 2번 받고 대장 내시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는 시기 맞춰서 6년보다는 4년 뒤에 받으셔라, 이렇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가 한 대장 내시경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초진인 분이 왔어요. 네. 근데 3년 전에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하신 게 아니니까. 다른 의사도 혹시 못 믿는 건지? 3년 전에 용종을 제거했는지 안 했답니다. 저는 한번 해보자고 권장드립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왜냐면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요,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에 자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은 결국에는 의사가 사람이 하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한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때 힘들었는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술기를 믿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못 믿는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아무것도 없었던 분들은 4년 정도를 권장하는데, 용종이 나오고 2년에 한 번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3년 이상 이렇게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그 이후에 증상이 있거나 혈변을 본다든지 배가 아프거나 하면은 빨리 땡겨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3년, 4년 이렇게 가면서 그 사이에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요, 정확히 언제까지 뭐가 생긴다라고 예측하기는 사실 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졌다기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표현이 맞겠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짧아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족력,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짧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죠. 맞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나라는 사람은 아버지 유전자 절반, 어머니 유전자 절반, 할아버지, 할머니 유전자 4분의 1씩,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유전자를 4분의 1씩 그런 받은 몸이 됩니다. 가족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에 해당되는 경우는 내시경 검사를 좀 더 일찍 받아보셔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력을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방아쇠가 당겨져 있다. 근데 그거를 쏘냐 마느냐, 그게 유전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그럼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나누면.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용종이 뭐냐, 그전에는 용종을 뗐다고 했는데 왜 결과는 너는 선종이라고 말을 하느냐. 용종이라는 개념은 가장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에서 무언가를 뗐다, 일단 모두 다 용종이라고 부릅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선종이 나올 수도 있고 과형성 용종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대장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초기 단계의 이제 막 세포가 변하기 시작한 거를 저도선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도선종, 저희가 고도선종은 대장암의 직전 단계다. 고도선종을 제거하신 분들은 정말 검사를 잘 해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간단히 환자분들이 기억하기에는 용종이 있는데 그게 선종이었냐 아니었냐로 이렇게 나눠도 될까요?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이 코드가 무엇이냐, D 코드냐 K 코드냐.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면 보통은 D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종 외의 용종은 K 코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보험 문제도 같이 엮여 있다 보니 어떤 선종이냐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본 게 몇 개 제거했어요? 바로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그거 나쁜 거예요? 선종이에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으로 거의 90% 이상 감별이 가능하죠? 아, 그럼요. 저희가 뗐던 용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충은 저희가 짐작을 하고 알고 있지만 조직검사 나오면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3일에서 늦으면 한 일주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다리셔야 조직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제거한 용종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시경이 감염의 통로가 되지 않냐. 에이즈라든지 B형 간염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모든 의료기기는 일회용을 쓰는 게 병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내시경 기계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내시경 학회에서 잡아주는 규정, 소독 약물까지도 정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하는 인력을 따로 둬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 앞에서 내시경을 한 사람의 세균이라든지 나한테 옮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저는 또 한 가지 행정력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쳐 있냐. 내시경을 소독하는 특수한 약물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약물에 내시경 기구를 몇 분 이상 담가 넣는다. 그 다음에 헹구고 특수한 기계, 내시경 세척기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박테리아, 세균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끔 소독을 잘 합니다. 내시경 기계에 그 약물을 주입해서 사용하는 횟수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행정력이거든요. 또 그거를 모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몇 번 소독을 했는지. 이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한 감염 위험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이제 임상에서 진료실에서 많이 맞닥뜨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85세 노모가 계시다, 혹은 90세 노모가 계시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속이 불편하셔서 검진을 시켜드리고 싶다. 근데 대학병원을 갔더니 70세 이상은 검사를 못하니 다른 데를 알아보셔라,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사연으로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100세 할머니를 대상으로 대장암 수술을 한 게 뉴스에 나왔었죠. 그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본인과 가족들의 그런 동의와 의지가 있으면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서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살아 계신데요. 20년대생이십니다. 90대 후반이시거든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끼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들 이렇게 다 합의하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았거든요. 내시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연세가 많은 경우는 그런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제일 고령의 환자를 해보신 게 혹시 몇 세 정도? 가장 최근에 내시경 받았던 분은 94세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혼자 거주하고 계세요. 가족분들이 다 떠나시거나 이제 해외로 이주하셔서 혼자 거주하고 계신 분이고, 불안도가 조금 높으십니다. 내가 혹시나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환자분의 신체 상태가 건강한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하기에 충분하다, 의학적으로 건강하시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렸고, 내시경 검사 전에도 상호간에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나이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숫자적인 나이와 신체적인 나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신체 나이라고 하죠. 평가를 해서 신체 나이가 좋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원장님은 고령 환자 내시경을 할 때 안전하게 시술을 진행하는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프로포폴 용량을 훨씬 적겠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약 미량에도 반응도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반응을 보고서 이제 하는 편이고요. 탈수 같은 게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 정결제를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몸에 탈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지럼증이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시거든요.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신다 이러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하고 보호자분께 꼭 주의를 드려요. 반드시 동반하셔라. 굉장히 이제 주의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내시경은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용종 절제술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술 끝난 이후에 환자에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용종 제거 시술을 하셨다 그러면 당일날은 당연히 금주는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이제 과식하거나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도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조금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더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런다든지.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내시경은 사람이 하는 시술이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내시경을 시술하는 의사가 제일 잘 압니다. 용종을 어떤 범위로 뗐는지 얼마나 깊이 뗐는지 이런 거는 시술하는 의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이틀을 조심하셔라 3일을 조심하셔라 이런 것보다는 내시경 시술한 의사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한 2, 3일간 조심하셔라 의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면 시술이 좀 고난도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역시나 자 어떤 정도의 시술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조심하는 게 다를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강조드리는 점은 내시경을 가장 안전하고 전문가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름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가는 경우에 진료는 이렇게 전문가 교수님한테 진료를 보지만 실제로 내시경을 시술하는 사람은 트레이닝을 받는 입장, 펠로우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분이 시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술을 다 마치고 병원을 개원한 우리 고원장님이라든지 숙달된 분한테 내시경을 받는 게 권장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을 챙기실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OK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